중계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윌리안 골! 윌리안! 아 윌리안 몰라? 야 윌리안한테 이렇게 오른발 이렇게 먹은 거를 진짜. 근데 이거 윌리안도 참 잘하긴 했다. 야 이거 윌리안이 그냥 잘했다. 네, 이거는 뭐 우리의 뭐 어쨌든 수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윌리안이 참 잘 찼네요. 흥미받다. 좋구요. 이거 어려운 상황이었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뭐야? 가자니가 그냥 가서 부딪혔어. 왜 그래? 이건 반칙 풀 수도 있는데 가자니가? 공을 전혀 터치를 못했는데 피해다. 찍었어요. 야, 이 경기를 이거 토트넘이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토트넘 대 첼시 전반전 끝났는데요. 2대 0으로 첼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요, 스코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첼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대 0이 아주 적절한. 그렇죠. 아주 적절한 네네, 스코어가 네네. 아닌가. 그 첼시는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디거 조우마, 토모리를 모두 다 이용을 했고 아스필리쿠에타, 알론소, 그러니까 좀 넓게 펼치면서 최근에 이 토트넘을 보면 5명의 포워드를 이용을 하죠. 오리에를 측면으로 길게 밀어놓으면서 손흥민, 델레알리,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오리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걸 그대로 막기 위해서 이쪽도 5명을 펼쳐놨고, 그럼 중원 대결이잖아요. 중원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전을 관통하는 건 시소코 다이어 대 캉테 코바치치에서 압도적으로 캉테 코바치치가 앞선다. 그렇습니다. 뭐 칸테 코바치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마운트와 이제 윌리안까지 넣어주는 패스워까지 그냥 단단함과 이 공격력에서 있어서 첼시 토트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는 구멍 중에 구멍이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우리가 다이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 턴에서 전방에 공격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앞에 공간이 있는데도 그걸 못 들어가고 있다. 간간히 시소코가 볼을 가지고 앞쪽으로 좀 운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미드필더 라인에게 싸먹히면서 제대로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무리뉴가 비대칭을 쓰는 게 약간 어쩔 수 없이 쓰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을 전방에 배급해 줄 수 있는 3선 미드필더가 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오리를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오른쪽 측면 오리한테 공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공이 집중되면 반대쪽에 있는 손흥민, 그러니까 그거 이제 페비스는 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반대쪽으로 해서 손흥민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공 투입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다이어는 앞쪽으로 뭔가 패스를 할 수 없는 있는 선수야.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느낌이. 네. 그러니까 중원이 거의 삭제됐다시피 했고 단절됐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제 중계 보시면서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손흥민, 델리알리, 모우라 전방에 있는 케인 뭐라고 못하겠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볼을 잡은 적이 별로 없다. 공 배급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볼 배급이 안 되니까 이 선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기도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에서 앞쪽으로 패스가 안 되니까 델리알리가 내려와주면서 어떻게든 볼을 가지고 운반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손흥민하고 모우라고 해리케인이 거의 한 게 없어요. 물론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 한 번씩 슈팅했거든요. 근데 좀 손흥민 선수는 각도가 없었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해리케인은 그거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 번의 찬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반에 부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공이 갑니다. 왜? 오리에를 측면들 밀어놨으니까.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베르통어는 지금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처럼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왼쪽 측면의 공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 자체가 배급이 안 됐고, 반면에 첼시는 메이슨 마운트랑 윌리안이 넘버 10 역할을 하는 듯하면서 좌우의 하프 스페이스 어딘가에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캉테랑 코바치치가 공을 연결해주면 그 앞선,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까지 공이 가거든요. 이거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무리뉴한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3선에서 이 정도로 볼 배급이 안 되면 감독이 뭘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중앙 미드필더의 차이를 보여준 경기고요. 지난 경기가 울버햄튼 경기였죠. 울버햄튼도 3백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울버햄튼의 3백을 섰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램파드 감독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서 이 컴팩트하게 라인을 이렇게 좁혀놓으면 그 압박을 이겨낼 수도 없고 공을 뒤로 돌리는 것밖에 못하는 게 현재 토트넘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의 공격진 무리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러면 삼선 자원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에릭센, 로셀소, 은돈벨레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게 로셀소, 에릭센, 해리윙스, 은돈벨레인데 이 네 선수 중에 누가 뭔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낼지는 그건 이제 무리뉴의 선택에 따른 건데 글쎄요. 근데 저는 다이어보다 나을 거라고 봐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서 다이어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전반전에 2골이나 실점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 골 정도는 어떻게든 비벼가면서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거 전반전에 가자니가 실수 나오면서 페널티까지 내주면서 2골 실점했다는 거, 이거는 결국 3백을 들고 나온 첼시의 후반전을 더욱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반전에 지금 전반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할 게 없는 토트넘이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후반전 한번 지켜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우리는 그대로고 지금 모우라를 왼쪽으로 빼고 세컨 포워드를 손흥민으로 뒀습니다. 아, 이거 파울 아니냐고. 위험하다. 이거 넘어지고 나서 이거 체킹 레드 카드예요. 바이올런트 컨택트. 이거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손흥민이 반대로 당했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냉정하게 해보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 맞거든요. 자, 판독 결과. 네, 월요일 새벽에 본 것 치고는 굉장히 허무한 경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까지 퇴장을 당했어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 퇴장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 후반전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작하자마자 역시 다이어를 뺐습니다. 다이어를 빼고 에릭센을 네. 넣고 손흥민을 포워드 자리에 놓고 루카스 모우라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어떤 포워드적인 역할을 조금 더 힘을 주려고 하는 무리뉴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어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돌릴 수 있는 미드필더를 집어넣었고, 어쨌든 지금 3-2-5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뭐 3-4-3이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루카스 모우라가 왼쪽 윙백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이 잘하는 포워드 역할을 해서 더 득점을 좀 공격적인 이 롤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리뉴는. 근데 그게 이제 손흥민의 퇴장으로 네.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죠. 네. 그 손흥민의 퇴장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손흥민이 발을 뻗은 건 맞는데 그건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리디거한테 쐐기 맞지도 않았는데 리디거 약간 스친 느낌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버플레이하냐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스치거나 파울을 당하거나 했을 때 심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오버액션을 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기 때문에 네. 리디거의 오버액션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여기에 그렇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살짝 스친 건데 그 옐로 카드로 끝내면 되지 레드 카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규정집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가지 퇴장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뭐 침을 뱉는다든지 언행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퇴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폭한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난폭한 행위로서 퇴장을 당한 것 같아요. 규정을 딱딱 따지자면. 바이올런트 컨덕트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난폭한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종윤이의 얼굴을 때리려고 해요. 근데 종윤이가 동치 시력이 좋아가지고 피했어. 이렇다고 해서 제 행위가 난폭한 행위가 안 되는 겁니까? 난폭한 행위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저는 주원 형이 이 후토크 중에 이야기한 게 가장 좀 와닿는 비였던 것 같은데, 반대 상황에서 리디거와 손흥민이 반대로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디거가 뒤집어졌고 발을 뻗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밀었어. 손흥민이 여기 이렇게 뭔가 가격을 당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리디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거기 인스타는 끝났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네. 레드 카드가 무조건 맞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만 알겠죠. 진짜 정말 가격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어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손흥민만 알겠지. 그러나 퇴장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그 손흥민 다음 경기,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정에서의 징계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전반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 싸먹혔었는데 손흥민이 빠지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렇다고 공격이 나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첼시는 여러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 그러니까 한 후반 70분대 이후부터는 그냥 이 상태로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수비하다가 저쪽에 아무래도 한 명이 부족하니까 또 손흥민이 없으니까 위력적인 공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쓱 올라오는 거 받아주다가 역습으로 올라가겠다. 편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였었고, 그러면서 첼시는 정말 런던 더비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수월하게 그 어떤 경기보다 체력적인 부담 없이 부상 선수 없이 그다음에 뭐 물론 조우마하고 코바치치가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별 무리 없이 경기를 끝냈던 경기였었고, 토트넘은 여러 가지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의 실패, 가자니가의 또 불안함, 그다음에 손흥민의 퇴장, 그다음에 옐로 카드 4명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옐로 카드 수집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경기를 끝내고 나서의 출혈은 토트넘이 너무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아마 손흥민에 대한 공백이 아마도 이 경기 이 퇴장은 3경기 징계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노리치, 브라이튼, 그다음에 소튼일 거예요. 3경기가. 경기에 상대하는 그 어떤 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경기들은 아닙니다만 좀 어려운 일정 속에서 어쨌든 박싱데이는 빡빡하니까 근데 손흥민의 퇴장은 좀 뼈가 아플 것이고, 무리뉴 감독은 아마도 이 다이어와 시소코 라인을 메인으로 잡고 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 선수들의 조합을 에릭센이 됐든 은돈벨레가 됐든 로셀소가 됐든 윙크스가 됐든 바꿔서 중원 조합을 바꾸지 않으면 토트넘은 이렇게 압박을 세게 전방부터 거는 팀에게는 굉장히 앞으로 고전할 것이고, 삼선의 겨울이적 시장이 누굴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무리뉴의 숙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이어의 어떤 다이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토트넘이 잘해왔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다이어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치명적이게도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약간의 압박을 가했을 때 다이어가 풀어나오는 능력, 그게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그 부분을 램파드 감독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다이어는 발전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국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어가 없는 가운데 다이어가 없는 선수라고 치고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팀을 이끈다. 이건 더 좀 이상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다시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와서 기록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지금 손흥민이 3번을 퇴장당했습니다. 아, 많이 당했네. 지난 시즌 말미에 레르마 때문에 퇴장을 당했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리고 언제 당했지 또? 앙드레 고메즈 퇴장. 그리고 그리고 이번 퇴장인데요. 이번 퇴장은 명백하게 퇴장. 그리고 야, 레르마는 도발에 걸렸고, 그다음에 앙드레 고메즈는 그 퇴장에 대해서 레드 카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아하다. 원래 처음에 옐로를 꺼냈다가 이렇게 바꿨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레드카드 3장이 공격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손흥민이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퇴장 3장을 봤을 때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명백하게 억울한 면이 완전히 없는 레드카드는 요번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퇴장을 이 정도 당했으면 야 멘탈 관리해라. 그러니까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멘탈 관리 잘 못한 거 맞아요. 근데 멘탈 관리해라. 이제 너무 난폭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 그렇게 이거죠. 하기에는 네. 앞선 2장에 그러니까 앙드레 고메즈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위험한 백태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카드는 경고가 적절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레르마는 원래 좀 레르마 좀 그렇고, 쪽에서는 그 퇴장 자체도 사실 그거는 볼에 경합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그거는 약간 그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레르마 사건도 손흥민 선수가 냉정하게 말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거 엮인 거지. 네, 레르마한테. 엮인 건데 그때는 사실 손흥민이 욕먹기보다는 레르마에 대한 어떤 그 제재를 심판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작부터. 이런 핑계거리도 있었는데 경기 양상이 네, 있었으니까. 이번 장면에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번 거는 그냥 레드 카드가 맞고 다시는 이제 이런 행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앙드레 고메즈도 그 카드 자체는 경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상황 때문에 손흥민이 하고 뛰어간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씁쓸하다. 야, 뭔가 여러분 좀 뭐가 이게 허전하지?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되게 빡빡하게 와 이런 내용도 아니었었고, 그냥 토트넘 골 먹었네. 손흥민 퇴장?
약간 이런 경기? 네. 힘을 꽉 주고 왔다가 괜히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첼시 얘기는 주간 EPL로 할 겁니다. 네.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밀레와 함께하는 경기였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라이브로 보신 분 감사드리고 지금 들어가도 아마 할인이 될 겁니다. 지금 빨리 거의 마지막이니까 할인 받으셔서 좋은 패딩 구매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